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8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료구조 수업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C나 C++ 등 기존 언어 공부에서도 충분히 학습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도 지금까지 과제를 하면서 여러 차례 자바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8번째 노트에서는 다른 언어와 자바 언어에서의 배열의 차이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복합 타입입니다. 복합 타입에 반대되는 개념은 원시 타입이고요. 원시 타입은 변수에 한 가지 값만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이 sum이 있을 때 100이라는 정수값을 하나만 유지하면 이를 우리는 원시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바에는 총 8종류의 원시 타입이 있습니다. 복합 타입은 이렇게 변수가 한 가지 값만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합 타입입니다. 그런데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값을 여러 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40명의 학생의 성적을 처리해야 되는데 40개의 정수 변수를 사용해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단 연산 같은, 집단 연산이라는 것은 복합 타입에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값을 계산하는 연산을 말해요.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만약 40개의 변수 갖고 다 저거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하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열은 효과적으로 이런 여러 개 종류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언어 자체에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는 복합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바에서 배열 변수는 참조 타입입니다. 보통 C나 C++에서는 배열 변수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어떤 포인트 역할을 하는데 자바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열을 객체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바에서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한다. 그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열의 특성, 여기서 설명된 특성은 언어마다 다르지 않고요. 대부분 언어는 이런 5가지 특성을 배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동질 구조이다. 구조에 있는 모든 요소는 같은 타입이다. 그런데 이 동질 구조라는 건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치한 배열에서 첫 슬롯의 개수를 유지하고 나머지의 값을 유지하면 첫 슬롯에 유지되고 있는 값과 나머지 값은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다 int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또
예전 C, 전통 C에서는 문자열을 애플 이런 식으로 하면 APPLE 그리고 널 문자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배열로 생각하면은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또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얘는 문자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 실제 이 APPL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동질 구조이지만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형성을 이용한 배열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여기가 펫이라는 배열이에요. 그럼 여기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논리적으로는 다 애완동물 타입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우리가 정수 10, 20 이런 개념하고는 또 조금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체 배열에서 그 배열의 타입이 상위 타입이면 상속 구조에서 상위 타입이면 다양한 애들이 여기에 유지될 수 있다. 또 상속이 아니라 플라이어블 이런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도 여기에 뭐 꿀벌, 여기에 나비, 비행기, 오리 등등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늘 생각해 주시면서 배열을 이 동질 구조를 생각할 때 다 꿀벌, 나비 얘네들은 서로 다른 타입이지만 플라이어블이라는 타입으로 보면은 같은 타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배열에 있는 요소들 간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에 있는 개별 값들은 그 위치에 의해서 접근이 되고 세기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기는 늘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있고 이 배열을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접근하지만 이 개별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요소에 접근할 때는 요 이름과 색인 정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색인값. 그리고 첫 번째 요소의 색인은 0, 그 다음은 1 이렇게 그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진다. 즉 배열을 한번 만들게 되면 이 용량은 그 자리에서는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요만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공간에 뭐가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절대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는 모든 배열이 동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요 개념을 생각할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C에서는 이런 N10이라고 하는 배열도 있고 포인터 N 해가지고 뭐 말로 size of int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동적 배열을 만들 수도 있고 정적 뭐 자동 배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자바에서는 다 이런 형태로 만든다. int a equal new int o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 용량이 5개인 배열을 10개, 20개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배열의 용량을 해당 자리에서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요소를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임의 접근이 가능하냐면 용량이 고정되어 있고 연속 공간에 할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속 공간, 용량이 고정,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동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크기들이 같기 때문에 요 위치의 정보, 요 주소 정보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작 주소가 100이고 여기가 색이니 요 각각의 크기가 4이면 요 색이니 0, 1, 2, 3, 4가 되겠죠. 그럼 100 더하기 4 곱하기 4에서 116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량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겠고 연속 공간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고 이 요소들이 다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요소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다르면 요 위치의 값, 요 시작 주소의 값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다 알아야 되는 거죠, 크기들을. 그리고 연속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띄어져 있어도 요 주소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열이 임의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연속 공간, 동질 구조,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그거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용량이. 자바에서 그러면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원 배열이요. 자바도 C++와 마찬가지로 요 기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하고 또 색인 접근할 때 요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의 위치는 타입에 붙여도 되고 여기 변수 이름에 붙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요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배열 자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배열을 정수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참조 변수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객체와 마찬가지로 new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겠고요. 타입과 용량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타입과 용량이 주어진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선언과 생성을 동시에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int 이렇게 numbers new int 8 그러면 이 배열의 용량은 8이 됩니다.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용량과 크기, 배열의 용량과 크기는 다른 개념입니다. capacity는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총 개수, 이 경우에 용량은 8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저장 안 된 상태에서의 크기는 0이 됩니다.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와 capacity를 좀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가 배열을 얘기할 때. 그리고 4번은 모든 배열이 동적 배열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가지게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new를 이용한 생성된 배열은 초기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초기화돼요. 그래서 원시 타입 배열들은 0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new int 8 하면은 모두 0으로 8개의 정수가 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만약에 boolean flags equal new boolean 8 하면 모든 값이 false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bar을 사용해서도 배열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요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numbers는 정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바는
용량이 0인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0인 배열입니다. 그리고 이 용량이 0인 배열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배열이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한 가지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때 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쓸 수도 있다. C에서는 이건 안 되죠. int, n, size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동적 배열인 경우에만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용량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모든 배열이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용량을 지정할 때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열이 객체이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로 처리하며 배열의 객체는 배열의 용량을 유지하는 퍼블릭 멤버 변수인 렌스가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numbers.length 하면은 배열의 용량을 항상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퍼블릭 멤버 변수이지만 파이널 멤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스태틱은 아니겠죠. 그렇죠? 각 배열마다 용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퍼블릭 파이널 멤버가 되겠습니다. 객체가 있고 여기에 numbers라는 객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배열이 있고 여기에 length라고 하는 용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배열이 객체이니까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C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죠. int n10 하면 여기가 n이고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10개 이런 식의 모습하고 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다. 그리고 문자열에서는 렌스가 멤버가 아니라 메소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또 여러분들이 혼동할 때가 간혹 있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려드렸듯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ist 1은 new int 5 하니까 용량이 5인 배열, 용량 그 length의 값은 5가 되겠고 new int 0 하면은 배열은 안 만들어지고 length 값만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ull 하면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null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n3는 list 3은 요거는 접근할 수 없죠.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배열을 언제 쓰이냐? 우리가 함수에서 배열을 반납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반납해야 될 배열이 마땅히 없으면 용량이 0인 배열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너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과 배열, 파이널 수식어를 우리가 배열 선언할 때 붙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요 값들을 수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const int 하고는 num 10 요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되면 요 배열에 있는 각 요소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제 자바에서는 여기에 final이 붙으면 numbers가 final이다. 그래서 이 numbers 이 부분은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final과 배열. 자바에서는 이런 const 개념이 없습니다.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고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자체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수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자바에 const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변 객체라는 걸 만들어서 쓰죠. 그 점도 우리가 C++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객체 배열, 원시 타입 배열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겠고 여기에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체 배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수준 객체가 5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준 객체는 참조를 5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생성되는 겁니다. 즉 참조 변수가 5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값은 다 널로 초기화됩니다. 널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도 객체 배열도 만들고 요 5개만큼 객체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이제 초기화 목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객체들을 5개 생성을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배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바도 초기값 목록을 제공해서 배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와 중요한 차이점은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C에서는 또는 C++의 경우에는 N, 10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10인데 초기값은 하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안 하고 1, 2, 3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3개의 요소는 1, 2, 3으로 초기화되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C and C++는 그렇게 되는데 자바는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값 목록을 주어서 배열을 생성했을 때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나열된 초기값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numbers의 배열의 용량은 8이 돼요. 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 목록을 주을 때는 new를 생략할 수 있다. 요거는 생략된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string s equal apple 할 때는 new가 생략된 형태가 아니에요. new를 안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new를 쓰지만 new를 사용하지만 생략이 된 형태이다. 이것과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ba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bar numbers 1, 2, 3, 4, 5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대입문을 이용하여 초기화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간결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바에서 모든 배열은 동적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변수를 이용해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용량과 크기를 일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용량과 크기가 동일하죠. 용량도 8이고 사이즈도 8인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거를 강조합니다. 즉 용량과 크기를 일치해서 써라. 왜냐하면 매번 만들 때마다 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죠. 그 지난 숙제에서 monthly 그 로그 이름이 정확한 monthly 로그 어쨌든 그 숙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제가 new int 31 했다가 지적당했죠. 그 질문에서. 예, 맞습니다. 자바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달이 28이면 new int 28, 29면 29, 30은 30, 31이면 31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CNC++와는 전혀 다르겠죠. CNC++는 동적 배열 말고 자동 배열이 있기 때문에 CNC++는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으면은 그냥 int month 로그 30일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언어에 따라서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될 수 있고 3차원, 4차원, 5차원도 가능한데 그 이상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3차원 배열도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1차원을 많이 쓰고 간혹 2차원 배열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요걸 하나 쓰는 대신에 두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0이면 100행, 각 행의 열이 10 이런 배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CNC++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int n 3 3 이렇게 되면 C는 9개 칸을 연속으로 할당합니다. 근데 자바는 이렇게 3x3을 하게 되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3개가 또 3개씩 이게 배열이 되겠죠. 여기에 다 또 렌스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임의 접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가고 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어떤 위치를 찾아가겠지만 자바에서는 행을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 행에서 열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CNC++하고 별 차이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2개, 또 필요하면 3개까지, 4개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과 열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알파의 렌스는 요거의 렌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의 렌스는 요거의 렌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것이 가능해요. 자바에서는. 즉, 각 행의 열의 크기가 다른 형태가 됩니다. CNC++도 포인터 배열을 이용하면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CNC++에선. 그런데 자바는 이게 기본적인 모습들이고 이렇게 각 행마다 열의 크기를 달리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처럼 배열도 이렇게 초기가 목록을 나열해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요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용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행과 열의 용량을 모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배열에 있는 내용을 다른 배열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자바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자바는 배열이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이 상수가 아닙니다. C에서는 A 이퀄 B를 할 수가 없습니다. C에서는 A와 배열의 이름은 상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다른 값을, 그 배열의 시작 주소 말고는 다른 값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배열이 객체이고 이 참조 변수는 또 다른 배열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반 객체 변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또 다른 배열 변수를 만들어서 equal number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수들이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student s equal new student가 있고 또 student s1이 있다고 하면 s1 equal s 하면은 객체는 몇 개예요? 요거 하나죠. s도 요걸 가리키고 s1도 요걸 가리키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열에서는 이 배열 이름, 배열 변수를 대입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객체 변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론은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는 자체적으로 이 배열에 클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numbers 이런 배열이 있을 때 클론 해가지고 현재 객체의 복제품을 똑같은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쓰는 법이 클론이고요. 그 다음에 arrays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배열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static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 copy of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도 배열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ystem이라는 클래스에도 array copy라고 하는 것이 메소드가 static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용량으로 복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클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동일 용량으로. 그래서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과 똑같은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 배열점 클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 배열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원래 배열과 동일한 배열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만들 때 크기를 용량을 다르게 만들고 싶다. 그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copy of입니다. copy of. 그래서 리스트를 주고 복사할 리스트를 주고 용량을 주게 되겠습니다. 용량. 지금은 리스트 렌스니까 용량만큼 복제를 하겠죠. 그럼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2 또는 뭐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어요. 빼기 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객체하고 예를 들어 곱하기 2 하면은 용량이 10인 걸 만들고 앞에가 1, 2, 3, 4, 5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용량이 3인 배열이 되고 1, 2, 3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용량을 기존에 내가 복사하려는 것과 좀 차별화 두고 싶다. 다르게 하고 싶다. 늘리고 싶다. 또는 축소하고 싶다. 그러면 arrays copy of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이 두 개가 있고 이 배열에 있는 일부 요소를 이 배열에 옮기고 싶다. 그때는 array copy를 해주는 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시작 위치, 대상의 위치, 시작 위치, 그리고 개수. 그러면 그만큼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들이 조금 다르다. 동일하게 복제하고 싶으면 클론. 동일하게 복제를 하는데 용량을 바꾸고 싶다. arrays copy of. 이미 있는 어떤 배열의 다른 배열의 값들을 일부 옮기고 싶다. 그러면 system array copy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해 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의 선택 시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이걸 쓰시면 돼요. CNC++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임은 왼쪽에 올 수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그것의 의미는 다르고요. 세기는 0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세기는 0부터 용량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용량 마이너스 1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크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런데 자바는 어떻게 돼요? 항상 동적 배열이며 용량과 크기가 같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열에서.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unchecked 예외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runtime exception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배열의 인자 전달.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자바에서는 모든 인자는 값 전달로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원시 타입을 값 전달로 하는 거하고 그리고 참조 타입을 값 전달로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겠다는 거죠. 참조 타입에서는 주소가 복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 프로그램을 보면 자 먼저 F2에서 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항상 배열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new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힙에 만들어져요.
함수 스택의 배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을 F1에 전달하게 되면 call by value니까 요 값이 요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요 매개 변수 A도 그리고 원래 지역 변수 A도 같은 배열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 10 하게 되면 같은 이 값이 바뀌게 되겠고 그 바뀐 결과는 이 함수가 끝나도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출력해 보면 1, 2, 14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체를 전달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배열이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을 전달하나 일반 객체를 전달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1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것과 다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것도 차이는 없습니다. 뭐만 전달해요? 요 참조 변수만 복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조 타입을 주소 복사한다. call by value로 전달한 거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call by value라는 건 이 스택에 있는 이 값은 절대 다른 함수에서 바꿀 수 없다. 자바에서는 절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슷한 예제인데 F2에서 A 이렇게 배열이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배열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이 배열에서 B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A equal B 대입할 수 있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요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요 선이 요로 가겠죠. 그래도 얘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그 변수의 값을 자바에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하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는 다차원 배열이든 상관이 없어요. 요 변수와 2차원 배열에 가리키는 이 변수와 이 변수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참조 변수예요. 그리고 일반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원 배열을 전달하나 2차원 배열을 전달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객체이기 때문에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열의 전달과 렌스 멤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C에서는 함수의 그 배열을 전달할 때, 함수의 배열을 전달할 때 보통 C는 주소 전달만 가능합니다. C+는 주소 전달도 가능하고 참조 전달도 가능해요. 그런데 주소 전달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을 전달하면은 여기서는 이 함수에서는 이 전달된 것이 배열인지 그냥 정수 포인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는 배열인지 확실히 인식이 되지만 이렇게 그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하게 되면 이 함수에서는 그것이 배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C++에서 주소로 배열을 전달할 때는 용량 또는 크기 정보를 함께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바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배열로 인식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얘는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거와 이거의 어떤 변수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동적 배열을 쓰기 때문에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항상 렌스라는 멤버 변수로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에서는 배열을 전달하더라도 크기나 용량을 함께 전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자바를 배우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배열을 받는 라이브러리를 봤을 때 왜 크기를 전달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어떻게 한다? 용량과 크기를 같도록 만들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열을 전달할 때 별도로 크기를 따로 전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통해서 용량을 알 수 있고 그 용량이 보통은 크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하지만 크기가 렌스, 용량과 같으면 이걸 따로 전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항상 동쪽으로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배열은 스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힙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이런 문법조차 없는데 자바는 배열을 또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 배열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double the size.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어요. 근데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우리는 앞서 뭘 배웠어요? arrays, copy, of를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배열을 주고 이 용량을 2배로 한 새로운 배열을 받게 됩니다. 여기 준 거가 그냥 바뀌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자바는 뭘만 가능해요? call by value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A 배열을 여기서 놓고 나왔을 때 이 A 배열이 용량이 2배가 되는 어떤 것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A 배열을 만들었어요. F에서. 그러면 힙에 요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double the size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A는 매개 변수는 요 값이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든 어떤 경우든 그 자리에서 배열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B라는 배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B라는 배열을 만들고 시스템 어레이 카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얘가 이 A가 B를 가리키고 싶은데 이렇게 전달해서는 요 값을 요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냐? 요 만든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한 값을 A에 대입하게 되면 A는 이렇게 돼서 요게 끊어지고 사라지면 얘는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call by value밖에 없다. 요 값은 수정할 수가 없다. 어디서? 다른 함수에서는 수정할 수 없다.
용량 2배 할 때 copy of 쓰시면 돼요. 다치한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이나 또 그 이상 크기의 배열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주소 정보만 왔다 갔다 하죠. 함수에 전달할 거나 함수에서 반환할 때도 이 정보만 왔다 갔다 합니다.